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화웨이 메이트패드 11.5S가 있습니다. 오늘은 언박싱과 함께 이 기기의 외관, 사양, 가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제품에 대한 저의 전반적인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기기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전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어떤 형태의 스폰서십이나 외부 영향도 전혀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기들은 저희가 직접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그 외의 어떤 영향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모든 내용은 오로지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화웨이 같은 회사가 제 의견을 좋아하든 말든 저는 정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제가 지금부터 할 말에 영향을 미칠 일은 정말로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심지어 대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기기에 대한 의견을 가장 진솔하게 전달하는 방식이고 제가 진행하면서 느끼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기의 크기만 봐도 이미 작은 키보드와 스타일러스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건 2024년형 모델입니다. 어디 있나요? 자, 이렇게 됐네요. SLG W09, GSM 아레나의 W09은 2024년형으로 보이며 더 정확히 말하면 2024년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2026년형과 2025년형 모델이 있으며 2025년형 모델에는 W10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밖에 있는 제품을 확인해 보세요. 외형이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이점은 기기에서 제공하는 색상 종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민트 D 2025가 있는데 실제로는 민트 색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제 시작해 봅시다. 이걸 꺼내고 그리고 이것도 꺼내겠습니다. 그럼 실제 키보드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제발 좀 부탁이야. 이제 됐다. 좋아. 이제 됐네요. 이걸 꺼내는데 약간의 요령이 필요했네요. 자, 이제 케이스는 확실히 민트 색상처럼 보이진 않지만 뭐 괜찮아요. 내 얼굴에서 치워. 내 얼굴에서 좋아. 이제 됐어요. 여기 케이스가 있습니다. 키보드와 포고 핀을 두고 이건 실제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네, 됐네요. 일단 옆에 두겠습니다. 이제 태블릿 자체를 살펴볼게요. 봉인 같은 건 없네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좋아. 이제 여기서 화웨이의 전형적인 작은 펜플립이 나오는데 앱 갤러리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것과 만약 거기서 찾을 수 없다면 태블릿 클로너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다른 기기에서 복제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 앱 갤러리에는 없고 플레이 스토어에서만 받을 수 있는 앱이 있다면 그 앱을 보조기기에 설치한 후 이 태블릿으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약간 우회 방법이긴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겉으로 보기엔 어떻든 간에 이 기기가 실제로는 안드로이드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모니 OS, 정확히는 4점이라고 불리지만 오픈소스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운영체제는 메타, 오큘러스 혹은 호라이즌이라고 부르는 것만큼 자체적인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라스는 VR 헤드셋입니다. 이 기기들도 자체적인 메타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역시 안드로이드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죠. 그걸 꺼내세요. 네, 이건 확실히 완전히 다른 색깔이네요. 좋아요. 왠지 이게 기본적으로 저것과 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더 어울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니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 작은 극세사천도 있습니다. 판매용이 아닙니다. 좋아요. 당신이 뭔데 내가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 말하는 거죠. 이건 말 그대로 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비매품이라며 시간 낭비할 게 아니라 그들이 뭘 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참견하는 대신 박스에 충전기라도 넣어줬어야죠. 케이블도 마찬가지고요. 아니요, 그건
아직까지는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네요. 적어도 지금은요. 그리고 라이너스와는 달리 충전이 필요한 기기에 충전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항상 불평할 시간을 내곤 하죠.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이런 일이 계속돼서 이제는 그냥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알아서 하세요. 정말 가능성 없네요. 여기 충전기는 없지만 케이블은 있습니다. 타입 A에서 타입 C로 연결되는 케이블이죠. 그러니 바닥에 내려놓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케이스 자체를 한번 살펴보죠. 이렇게 자석으로 기기에 부착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기기에 붙었습니다. 자, 됐네요. 자, 어서 이제 곧 될 거예요. 켜져라. 안녕. 켜고 싶으신가요? 자, 어서. 제발 좀 켜져라. 화웨이가 진짜로 방전된 기기를 넣어줬다고는 말 못하겠네요. 아니네요. 좋아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켜고 싶으신가요? 네, 이제 켜고 싶으시군요. 와, 좋아요. 이제 이 기기가 완전히 죽은 건지 아니면 그냥 멍청한 건지 좀 궁금해지네요. 리크. 뭐라고요? 정말 거슬릴 정도였어요. 시끄럽네요. 이제 이 기기가 죽었는지 아닌지 곧 알 수 있겠네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냥 충전기에 꽂아야만 작동하는데 충전기는 제공되지 않네요. 장난해요. 여기요? 이게 대체 뭐 이런 멍청한 디자인이죠? 와, 멋진 시작이네요. 사용하려면 전원을 연결해야 하는데 충전기도 안 주는 기기네요.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하네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네요. 정말 멍청하네요. 세상에. 좋아요. 이미 너무 멍청해서 완전히 실망한 상태로 계속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빠르게 설정 화면으로 가서 아무도 원하지 않은 쓸데없는 것들이 홈 화면에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당연히 와이파이에 로그인하라고 강요하네요. 취소. 키보드 권한 요구 따위 신경 안 써요. 됐네요. 쓰레기 알레르기 있어서요. 이제 됐네요. 좋아요. 아니요, 로그인하고 싶지 않아요. 싫어요. 나갈게요. 괜찮아요. 나중에요. 수동으로 업데이트 할게요. 아니요. 설정하고 마치기. 좋네요. 하모니 OS 4 좋은 시도였어요. 이제 홈 화면이 나왔네요. 그리고 블로트웨어 불필요한 기본 앱 측면에서 보면요. 와, 미트 타임도 있네요. 뭐든지요. 미리 설치된 쓸데없는 앱들이 잔뜩 있네요. 그리고 그것들을 폴더에다 쑤셔 넣어놨어요. 와우. 그리고 폴더도 권한이 필요하대요. 아니요. 그리고 이 앱들은 설치조차 안 돼 있네요. 정말 대단하네요. 당신은 이 앱들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기기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하네요. 아주 멋진 디자인입니다. 자, 이제 디스플레이를 살펴봅시다. 이게 바로 대부분의 시간을 바라보게 될 그 부분이죠. 그리고 방금 깨달았는데 펜도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네? 진짜요? 펜이 없다고요? 네, 펜이 없습니다. 이건 좀 실망스럽네요. 여기 매트 피니시 디스플레이가 제공됩니다. LCD 그리고 144Hz 주사일 뿐이에요. 이유는 잘 모르겠네. 스크린 대바디 비율이 84.7%라고 자랑합니다. 해상도는 1840 곱하기 2800 픽셀로 인치당 292.91 픽셀입니다. 스타일러스도 없고 폴리오 케이스에 트랙패드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 144Hz 주사율이 적용된 점이 마음에 들어요. 꽤 괜찮네요. 해상도도 꽤 괜찮아요. 근데 LCD 디스플레이라는 점이 좀 거슬리네요. 저는 OLED나
아니면 다른 종류를 더 좋아하거든요. AMOLED 디스플레이 같은 거요. 정말 왜죠?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디스플레이들은 픽셀이 완전히 꺼져서 완벽한 블랙을 보여주죠. 그래서 훨씬 더 선명하고 밝고 생생하게 보입니다. LCD는 당연히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게 좀 단점이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용도로는 충분히 쓸만해요. 우리끼리 속이지 맙시다. OLED 디스플레이처럼 그 멋진 생동감은 없을 뿐이에요. 이제 계속해서 이 기기는 소문에 따르면 Kirin 9000WL로 구동된다고 합니다. 자, 제가 대부분의 정보를 얻고 있는 GSM 에리나에서는 프로세서에 대한 정보가 따로 없고 이건 미디어 전문가로부터 나온 정보이긴 한데 정확히 어떤 모델인지 어느 연도 제품인지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몇몇 정보가 일치하는 걸로 봐서 그냥 2024년형 모델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이어가 보죠. 그리고 그 외에 배터리는 8800mAh 용량의 충전 속도는 고작 23W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박스에 포함시킬 만큼 형편없는 충전기도 없었는지 충전기를 아예 넣지 않았네요. 고마워요. 또한 램은 8GB에서 12GB까지, 저장 용량은 128GB부터 최대 512GB 램 옵션에 따라 다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8GB 또는 12GB 중에서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카메라에 대해 신경 쓰신다면 이런 기기에서는 후면에 1300만 화소의 광각 센서가 하나 있고 1080p 30프레임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전면에는 800만 화소의 광각 셀피 카메라가 있어서 역시 1080p 30프레임 촬영이 가능합니다. 카메라에 대해서는 이게 전부입니다. 당연히 이건 태블릿이니까 아마 카메라 때문에 이 제품을 사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솔직히 이 기기의 스펙 시트는 꽤 기본적인 수준입니다. 어쨌든 이제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죠. 정확히는 케이스가 아니라 키보드입니다. 플라스틱 재질이고 표면에 괜찮은 코팅이 돼 있어서 좀 더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여기에는 러버둠 스위치 키가 적용되어 있는데 크기를 감안하면 키 스트로크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이게 얼마나 작은지 생각해보면 말이죠. 두께면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두께 비교를 위해 여기 휴대폰을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이건 S25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케이스가 휴대폰보다 더 얇습니다. 그래서 꽤 괜찮은 편이죠. 포고핀이 있고 케이스 자체의 상단 부분은 태블릿의 자석으로 부착되며 킥스탠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저항감이 약간 있긴 한데 아주 훌륭하진 않지만 제 역할은 합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석으로 부착됩니다. 이렇게 뒷면에 붙이고 이렇게 세워주면 됩니다. 꽤 괜찮네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쉬운 점은 이 기기에 트랙패드가 없다는 겁니다. 트랙패드가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애플 스타일로 더 잘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애플을 그렇게 따라 하고 싶었다면 좋은 부분도 좀 따라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예를 들어 애플의 이런 폴리오 케이스들은 실제로 스탠드가 있어서 기기를 띄워서 세울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키보드가 더 높아지고 트랙패드를 위한 공간도 생기죠. 하지만 당연히 이건 더 저렴하고 그게 바로 화웨이의 특기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만약 이렇게 좀 더 멀리 두고 싶어서 분리하면 키보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포고 핀을 통해 기기와 연결되고 그걸로 신호가 전달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포고 핀에 꽂혀 있지 않으면 이건 사실상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고 내장 배터리도 없어요. 사실 논리적으로는 이 안에 배터리를 넣어서 작동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아쉬운 점입니다. 사실 이게 분리돼서 연결하지 않고도 혹은 특정 방식으로 세워놓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었다면 훨씬 더 마음에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장 공간, 램, 그리고 액세서리 등 여러 버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버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제품은 적어도 제가 있는 곳 기준으로는 2200GWT, 즉 폴란드 화폐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대략 얼마냐면, 잠깐만요. 구글 환율 변환기로 빠르게 계산해 볼게요. 유로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달러는 화웨이 기기에는 크게 적용되지 않으니 유로로 계산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화웨이 제품은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유로 기준으로 보면 현재 환율로 522 유로 정도입니다. 오늘 환율 기준으로요. 2026년 2월 9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대 혹은 이 가격표를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2년 된 기기라는 거죠. 즉 신제품도 아니고 실제로 제공하는 것에 비해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른 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제조사들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분명히 변화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여기서 사용했던 기기 중 하나를 빠르게 살펴보고 싶은데, 그게 정확히 어떤 기능을 제공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요. 이 제품은, 그리고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이 제품은 더 저렴하면서도 더 나은 구성을 제공합니다.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잠깐 멈추고 사무실에 아직 그 제품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아직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말 좋겠네요. 좋아요. 이제 비교할 태블릿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아마도 애플 스타일에 더 가까운 외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능 면에서 보면 이 제품이 제공하는 것은 가성비가 정말 뛰어납니다. 가격도 더 저렴하고 실제로 조금 더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제품은 오포패드 구이고 약간 더 큽니다. 이 제품은 폴리오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가격이 단지 $350로 화웨이 제품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괜찮습니다.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탑재되어 있고 더 크고 멋진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꽤 괜찮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스플레이 역시 LCD이지만 120Hz 주사율을 지원해서 동일하고 돌비 비전 HDR10과 더 높은 밝기도 지원합니다. 게다가 하모니 OS 대신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16과 옥시즌 OS 16이 탑재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훨씬 더 깔끔해 보입니다. 불필요한 앱도 훨씬 적습니다. 밝기를 조금만 올려볼게요.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더 깔끔해 보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더 저렴하고 성능 면에서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걸 생각하면 이게 더 나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능을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000 WLOS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7300%였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니네요. 울트라입니다. 그럼 더 좋네요. 구글, 지금은 AI 필요 없어요. 지금 확인할 건 리뷰가 아닙니다. 한번 볼게요. 맞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디멘시티 9000입니다. 이 두 기기를 실제로 비교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내용을 신속하게 검토해 본 뒤에 확실한 답변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실제로 이 두 프로세서 모두에 대한 실제 벤치마크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사실 조금 더 느립니다. 프로세서 성능 면에서 이 태블릿에 실제로 들어간 것보다요. 이제 여기서 정확한 수치를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N22 기준으로 키리아는 681, 1081점을 받고 미디어텍은 6000 또는 6605점을 받습니다. 60만 53점입니다. 젠장,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지? 65만 3217점입니다. 이걸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됐네요. 그래서 여기서 두 제품 간의 차이는 꽤 작아요. 점수 차이가 3만 정도밖에 안 되고 전체 점수가 거의 70만에 가까우니까요. 하지만 긱벤치5의 멀티코어와 싱글코어 점수로 보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차이가 좀 더 큽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키린 프로세서는 351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반면에 미디아텍 울트라 모델은 2997점을 획득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두 모델 사이에는 대략 500점 이상의
꽤나 유의미한 성능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죠. 그리고 긱벤치 6에서도 비슷하게 3878 대 2901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이 좀 더 느리게 동작할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이쪽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오히려 더 나은 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터리 수명 같은 부분이요. 이 제품은 배터리 용량이 훨씬 크고 충전 속도도 더 빠릅니다. 디스플레이도 더 커서 실제로 12.1인치입니다. 크기 비교를 위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네요. 이건 치워두겠습니다. 여기 두 기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잠금 해제하고 그냥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이건 모서리에서 모서리까지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넓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거나 아마 이렇게 하고 좀 더 줌아웃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네요. 이 두 기기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이 제품은 무광 마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광 마감의 액정 보호 필름을 따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제 삼성 휴대폰에 무광 보호 필름을 붙여두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도 무광 마감이고 저한테 아주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무광 마감이 적용된 기기를 따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광 마감이 된 기기를 사는 것보다 무광 보호 필름을 따로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호를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강화 유리는 이런 무광 표면에는 완전히 매끄러운 유리 마감에 비해 잘 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잘 붙죠. 그래서 처음부터 무광 마감이 되어 있지만 보호가 안 되는 것보다는 디스플레이에 더 잘 붙는 무광 강화 유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보호 필름을 붙이더라도 일반 필름을 사면 무광 마감이 사라질 수 있고 아니면 필름이 제대로 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결국 무광 마감 위에 또 무광 보호를 하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중으로 무광 처리가 되어 텍스트나 모든 것이 조금 더 흐릿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 여기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나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일반 디스플레이만큼 선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유광 마감에서는 텍스트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기기는 기본적으로 해상도가 같습니다. 하지만 나란히 놓고 보면 이렇게 좀 젠장. 이걸 한번 열어보죠. 됐다. 여기서 설정 같은 걸 한번 열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도 설정을 열겠습니다. 좀 더 잘 보이게 가까이서 확대해 볼게요. 그리고 아마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됐다. 아마 너무 많이 했네. 됐다. 이쪽이 약간 더 흐릿하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흐린 건 아니지만 무광 마감 때문에 약간 뿌연 느낌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정상이에요. 이런 걸 기대하셔야 합니다. 기기에 따라 약간 더 잘하거나 약간 더 못할 수도 있지만 여기처럼 완전히 선명한 디스플레이와는 확실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카메라에 어느 정도는 보였으면 좋겠는데 혹시 안 보이더라도 두 제품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는 이 제품보다 더 좋은 좀 더 강력한 프로세서를 탑재한 기기들도 실제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좀 놀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화웨이는 보통 가장 빠른 기기의 대명사라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이 프로세서가 맞다는 가정하에서 하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꽤나 강력한 편이긴 하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이 정보는 실제로 정확한 정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기에 대해 제가 참고한 프로세서 정보는 미디어 전문가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 거기에도 모델 정보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요. 세대를 거치면서 이 기기들이 겉모습이 거의 똑같아서 더 헷갈리게 만들죠. 그래서 이 정보가 맞는지 전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한 가지 출시일을 간단히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 정식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Mate 60 Pro, MediaTek MatePad 같은 기기들 말이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2023년 8월에 출시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리고 W. 잠깐만요. 저건 L이 아니라 W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태블릿 세대에 실제로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알려줄까요? 모델명만 알려주네요. 네, 여기서는 프로세서 정보는 안 나와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결국 이 안에 들어있는 프로세서는 제가 확실히 확인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 원플러스 퍼드 같은 제품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제품은 훨씬 저렴하면서도 거의 비슷한 성능을 제공하고 더 큰 디스플레이도 갖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이 기기의 주요 판매 포인트라고 하는 무광 마감뿐이에요. 그런데 그 무광 마감을 위한 스타일러스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보통 무광 마감을 찾는 분들은 창작 작업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기본 구성품에 스타일러스가 없고 키보드에도 없으니 제 생각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마치 제가 무광 마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스타일러스를 원해요. 그래야 그림도 그리고 종이 같은 느낌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신 키보드만 받았어요. 키보드로는 그림을 그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기기에 대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이건 또 다른 화웨이 태블릿이에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 있는데 화웨이가 여전히 특히 중국에서 잘 나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기기들이 중국에서는 더 나은 가격에 팔리고 수출 관세나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해외에서는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입 관세 때문에 이 기기가 원래보다 훨씬 더 비싸지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당연히 이런 수입 관세가 추가되면 이 제품은 더 나은 기기들과 경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기기가 중국이나 그와 비슷한 곳에서 제가 언급한 것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된다면 사실상 플레이 서비스가 전혀 없다는 점만 감수할 수 있다면 그렇게 나쁜 기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구하는 것도 최소한 말하자면 꽤나 도전적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플레이 서비스에 의존한다면 이런 기기들은 아예 피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제가 사양을 확인하면서 약간 불평을 늘어놓은 것 같네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보통 이런 리뷰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정보도 부족하고 모델도 그렇고 외관도 똑같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말하면서 동시에 진행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이 조금 더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러웠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